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온라인 세미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솔리드웍스 라이브러리 어디까지 써봤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지원부 박종희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솔리드웍스 라이브러리라는 주제를 이제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온라인 세미나 진행을 하는 이 웹스에서 온라인 세미나 진행을 하는 부분이 오늘이 일단 2018년 첫 번째 온라인 세미나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새해도 됐고 하면은 일단 모두가 제일 먼저 진행하는 부분이 2018년 계획을 많이 세우게 되죠. 저도 뭐 올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게 됐는데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는 여러 설계자분들도 솔리드웍스 설계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랜들을 많이 세우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라는 부분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처음에 구축을 해놓지 않으면, 세팅을 해놓지 않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을 하면 할수록 반복 작업과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1월 달에 새해 첫 스타트 되는 부분에 세팅을 하거나 구축을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라이브러리라는 주제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해보게 되었고요.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화면에 보시는 내용처럼 먼저 사전적인 의미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처럼 이 라이브러리라는 부분은 관련 파일의 집합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런 조직화된 집합을 의미하는 부분인데요. 솔리드웍스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체결 부품, 뭐 볼트라든지 너트 이런 부분에 체결 부품이 포함된 솔리드웍스 툴박스, 그 다음에 뭐 구리나 고무 여러 가지 재질이 포함된 매터리얼 부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디자인 라이브러리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어쨌든 이러한 솔리드웍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일단 설계 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작업 능률을 향상을 시키는 게 제일 큰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이미지, 이 그림이 가장 최종적인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3D 모델링, 3D 형상 부분부터 좀 라이브러리 구축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아가서 2D 도면 작업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D 모델링 쪽에서 진행되는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피처 라이브러리, 흔히들 형상 라이브러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설계단에서 자주 사용되는 형상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컷 작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뭐 다른 패턴이라든지 돌출 작업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형상들을 라이브러리로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금물에서 많이 사용되는 뭐 엠보싱이라든지 뭐 그 루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폼 도구들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건축 쪽에서 사용되는 구조물이나 또는 이제 기계 장비 하단에 뭐 프레임이라든지 다양한 구조물 관련된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 세팅하는 부분과 어셈블리 상에서 이제 체결 부품들 하나의 부품이 결합이 되면서 같이 딸려오는 여러 가지 버전들의 부품들을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지능 부품 관련된 부분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D 모델링 쪽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2D 쪽으로 넘어가서 간단한 뭐 블록 또는 라이브러리 작업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표면 거칠기라든지 용접 기호, 그 다음에 주석이나 노트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라이브러리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파워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내용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리드웍스 환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리드웍스 환경에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뭐 제한적인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지를 먼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리드웍스에서 제가 작업할 모델을 불러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어셈블리 모델 자체에 제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떻게 쉽게 조금 어떻게 더 빠르게 형상들을 완성을 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조금 세팅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추후에 이 세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장비에 들어가는 일부 한 스텝의 그 어셈블리, 하위 어셈블리고요.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된 파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진행할 부분은 현재 선택한 이 판에 리프트 암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추가적인 컷 작업 형상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이제 모터가 삽입이 돼서 관련된 부품들까지 여러 부품들이 추가로 좀 조립이 돼야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가 세팅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세팅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집 내용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파트를 먼저 오픈을 해놓고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미리 제가 세팅해놓은 부분이 오른쪽 작업창 설계 라이브러리 탭에 라이브러리라는 폴더 하위에 여러 가지 세팅을 미리 두은 상태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형상, 피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부분에 사각 컷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제가 배치될 부분에 라이브러리에서 끌어와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놓게 되면은 관련 형상이 이렇게 삽입되는 게 미리 보기로 표현이 되고요. 물론 치수 구조나 다양한 구속 조건들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참조가 걸려 있는지 이런 참조에서도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물론 사용자들은 크게 라이브러리를 입력했을 때 다양한 치수들을 통해서 변경 또한 작업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배치된 라이브러리 파일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설계 작업들을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제가 간단히 방향은 조금 잘못 선택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40mm 간격으로 좀 배치를 시킬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방향으로는 가로 방향으로 60mm만큼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피처와 관련된 부분은 방금 제가 라이브러리로 삽입한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설계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간략한 형상이더라도 반복 작업이 많게 되면 좀 여러 번 작성을 해야 되게 되는데 이러한 간단한 형상이라도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작업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해당 어셈블리 뒤쪽에 모터 부분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간략하게 구성된 좀 모터를 삽입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지능 피처가 삽입된 내용을 불러와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추가적인 모델링 작업은 대략적으로 좀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두 개의 부품을 가지고 일치, 그 다음에 플러스로 간단한 동심 구조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모터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배치됐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이 하단부에 좌측에 있는 이 부품과 같이 풀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들이 조립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면은 간단히 지능 피처 삽입을 통해서 해당 부품이 미리 세팅되어 있는 다른 부품들까지 같이 불러와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모터 하나를 삽입함으로써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부품들이 미리 보기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게 되면은 나는 분명 모터라는 이 부품 파트 하나만 삽입을 했지만 관련된 부품들이 이렇게 연관돼서 같이 구동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총 3개 부품들이 삽입이 되었죠. 자, 이런 식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세팅을 해놓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한 형상이지만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앞에서 진행했던 이러한 사각 컷 또는 슬롯 톨 이렇게 다양한 피처 형상들을 라이브러리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해서 제가 새로운 파트 문서를 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온라인 세미나인데 약간의 조금 교육적인 부분이 좀 가미가 돼서 지금 온라인 세미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하면서 진행을 해보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세미나는 나중에 이제 저희 쪽 컨텐츠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핸들링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형상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베이스로 진행될 판이 있어야 돼요. 사각판에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각형의 육면체 판이 있어야 되고요. 원형 부품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하면 베이스가 원통 또는 원형인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먼저 베이스로 진행할 부분 먼저 간략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치수 구조만 넣어 놓고요.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사각형 돌출 형상이 아니라 어차피 컷으로 진행될 부품이 그 형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베이스로 진행될 이 내용은 조금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그냥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피처 이름을 변경해 놓도록 할게요. 자, 필요한 내용은 사각컷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제 추가적인 모델링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상을 그려놓고요. 물론 설계 데이터가 다 있겠죠. 자, 설계 데이터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컷 형상이 배치될 위치 또한 치수 작업 또는 구속 조건 등으로 배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치수 구조를 완성을 했고요. 제가 컷 작업을 통해서 이 내용은 항상 어디에 들어가도 관통이 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안쪽 컷 작업에 라운딩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해당 부분 필렛 작업 또한 3mm 반경으로 간단하게 솔리드웍스의 필렛 익스포트 기능을 통해서 진행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현재 필요한 것은 이 컷 돌출이라고 되어 있는 사각 컷과 이 필렛 형상, 두 형상이 모두 필요한 부분이죠. 자, 이제 지금부터 라이브러리를 구축되는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형상 세팅이 완료된 상태에서는요, 반드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고자 하시면은 좌측 트리에서 선택하신 이후에 오른쪽 작업창 설계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라이브러리에 추가라는 기능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 폴더에 저장만 해주시면 돼요. 물론 좌측에 지금 설계 라이브러리 폴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측에 지금 작업창에 표현된 이 폴더 구조랑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미리 라이브러리 폴더로 사용할 내용들을 세팅을 해놓고 그 부분을 추가만 해주시면 좌측에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이 작업은 선행 작업이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제가 일단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20 곱하기 30의 뭐 사각 컷이다. 이 이름으로 간단하게 라이브러리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제가 동일한 이름이 있네요. 그럼 20 곱하기 30의 컷이라는 내용으로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립이라는 폴더 하위 피처 그러면은 오른쪽 이 부분에 지금 저장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해당 내용이 우측 포함시켜놨던 이 부분에 그대로 저장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된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해당 형상에서 다이렉트로 파트상에서 다이렉트로 해당 형상을 끌어다가 배치만 시켜주시게 되면은 해당 내용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피처 라이브러리를 조금 쉽고 그 다음에 좀 간편하게 세팅을 해놓고 사용하는 부분이 그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제가 판금 라이브러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판금 라이브러리도 간단한 다른 샘플 파일을 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열려진 이 오픈된 문서는 판금 기능으로 진행된 내용이에요. 따라서 전개도를 펼치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전개 상태의 내용도 보실 수 있는 이 판금물로 진행된 내용이고요. 자, 솔리드웍스에서는 이런 판금물에 대해서 또 엠보싱이나 또는 루버나 이런 식의 조금 그 폼 도구를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먼저 사용하는 방법은 오른쪽 작업창 설계 라이브러리 디자인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 포밍 툴이라는 이 폼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용자는 원하는 카테고리 항목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형상을 그대로 드래그, 드롭을 통해서 필요 위치에 배치만 시켜주시게 되면은 그대로 해당 형상이 이 판금물에 삽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매번 이렇게 세팅하고 다시 그리고 해야 되는 불필요한 작업들을 이렇게 미리 세팅된 내용을 통해서도 빠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죠. 또한 이 내용은 사용자가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오픈해서 조금만 수정 변경해서 회사 표준에, 회사 규격에 맞게끔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루버도 탭키 전환을 통해서 방향,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위치 부분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점 포인트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개수 또는 치수 구속 조건들을 통해서 배치만 시켜주시게 되면은 해당 내용들을 빠르게 이렇게 형상화할 수 있는 부분이 라이브러리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판금 라이브러리는 제가 지금 진행을 하진 않을 거예요.
조금 이렇게 하나의 여지를 두려고 일부러 요 구축하는 방법은 따로 진행을 하진 않을 거고요. 이 방금 폼 도구 세팅하는 부분, 그리고 툴박스 세팅하는 부분은 제가 2월 중에 기술 자료를 생성을 해서 저희 우리 웹스 컨텐츠에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요. 그때 또 많이 참여를 해서 해당 기술 자료를 조금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3D 라이브러리 중에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을 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용접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일단 레이아웃 스케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고, 간단히 사용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용접 구조물 기능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 솔리드웍스 기본 세팅 값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규격과 타입,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크기를 선택했을 때 레이아웃 스케치에 스케치 요소들만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해당 프로파일이 배치가 되는 구조인데요. 자, 이러한 40 곱하기 40의 4T짜리 이러한 규격도 회사마다 사용되는 표준이 있겠죠. 물론 가지고 와서 이제 추가적인 가공을 통해서 작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은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기술 지원 일을 하면서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파일을 수정 편집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사용자들이 웹상에 존재하는 이런 구조물, 스트럭처의 CAD 파일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문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D CAD의 라이브러리를 좀 다운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요 내용이 되겠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뭐 스트럭처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2D CAD 파일이 제공되는 뭐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요 CAD 파일을 받은 내용이고요. 현재 화면에 오픈되어 있는 요 2D CAD는 다소 시스템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드래프트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CAD에서 DWG 파일을 오픈해 놓은 상태고요. 작업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히 작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리드웍스에서는 저 프로파일을 라이브러리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파트 환경에 스케치 환경으로 먼저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CAD에서 오픈해 놓은 상태에서 해당 내용을 전부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에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자, 제가 지금 테스트 해본 결과 드래프트 사이트 2018 버전은 솔리드웍스 2018 버전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호환이 되는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2D CAD의 프로파일을 솔리드웍스 3D CAD의 스케치 상태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기능이 안 된다 그러면 물론 파일 열기를 통해서 DWG 파일을 또 가지고 오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온 이 프로파일은 추가적인 치수 작업이나 구속 조건 작업이 진행이 돼야겠죠. 근데 그 부분은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해놓고요. 추가적인 세팅 몇 가지만 좀 진행을 해놓도록 할게요. 간단히 제가 양 끝 포인트, 그 다음에 미들 포인트에 점만 스케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이 하단 부분은 진행을 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세팅해놓은 내용의 스케치를 마찬가지로 그대로 선택을 해놓고 해당 스케치를 라이브러리로 만들 거기 때문에요. 자, 스케치를 선택을 해놓고 앞에서와 동일하게 라이브러리에 추가, 이 내용 또한 어느 폴더에 지정을 할지 사용자는 해당 폴더에 제가 여기 하위에 이 부분에 좀 저장을 해놓도록 할게요.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을 저장을 해주실 때는 반드시 이 폴더 구조를 따라주시는 게 나중에 선택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폴더 구조를 조금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알아볼 수 있게 새로운 구조물 프로파일 이렇게 해서 제가 솔리드웍스 라이브러리 파일 형식으로 그대로 저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해당 폴더에 이렇게 들어온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이제 구조물 스케치 레이아웃으로 가서 이 내용을 그대로 선택해서 배치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폴더 경로, 규격 경로 하위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장해놓은 프로파일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 해당 내용을 그대로 레이아웃 스케치에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용적 구조물, 프로파일도 사용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프로파일 세팅을 할 때 이렇게 점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딱 상태에서 보면은 레이아웃 스케치가 구조물 딱 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각형의 스케치가 구조물 센터에 배치가 되죠. 정면에서 봤을 때도 구조물 센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센터로 오는 게 아니라 이 프로파일 배치 자체가 안쪽으로, 그 다음에 가장자리 안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 위에서 봐도 정면에서 봐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프로파일 형성이 진행이 되죠. 자, 이 부분이 프로파일 세팅할 때 점 포인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용적 구조물 프로파일 세팅하실 때는 점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생성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작업 진행해 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한 내용들이 그대로 구조물로 연동이 돼서 형상이 구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파트 레벨에서 진행할 수 있는 3가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에서 진행했던 내용 중에 그 지능 피처 어셈블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해당 부품을 먼저 오픈해 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진행할 때 이와 같은 모터 삽입할 때 풀리라든지 이제 다양한 클램프라든지 따라가는 다양한 부품들도 같이 삽입되는 걸 확인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지능 부품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파트가 다른 파트와 조립 조건을 이루어져야 되는 어셈블리 상태에서 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해당 파트를 제가 그대로 어셈블리 환경으로 가지고 가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배치를 시킬 거고요. 자, 추가적인 부품들은 부품 삽입을 통해서 먼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제가 해당 부품이 포함된 이 풀리라든지 센서, 그 다음에 클램프 이 3가지 부품을 한 번에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모두 선택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솔리덕스 어셈블리 환경에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도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그냥 배치되는 위치 정도만 잡고요. 디테일하게 세팅까지는 진행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심 구조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상단부랑 부분이랑 조립 추가적으로 이 내용에 평행까지만 놓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배치됐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관에서 이렇게 배치를 시켰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연관된 이 부품이 삽입될 때 아래에 있는 3개의 부품도 같이 삽입이 되게끔 세팅하는 지능 부품 세팅은 어셈블리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체로 조립한 이후에 상단에 있는 풀다운 메뉴 도구에 지능 부품 만들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라이브러리 세팅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솔리덕스 2018 버전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이하 버전에서도 그대로 다 세팅하고 구축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셔도 충분히 다 라이브러리 세팅은 가능하실 거고요. 자, 지능 부품 만들기를 통해서 메인이 되는 이 부품 삽입 시 따라가는 부품으로 삽입한 3개의 부품을 선택해서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는 뭐 구조적으로 뭐 이런 메이트 정보라든지 이런 내용도 이제 추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능 부품 세팅을 맞춰놓게 되면은 지능 부품은 좀 스마트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번개 모양의 표시가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자는 간단하게 어셈블리 레벨에서 아까 제가 삽입을 해놨지만은 얘랑 다른 버전이죠. 방금 삽입한 게.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내용으로 제가 아까 저장을 안 했네요. 여기서 저장을 안 했네요. 네, 저장을 제가 간단하게 바탕화면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터. 네, 그리고 다시 어셈블리로 가서 해당 라이브러리 파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삽입했던 지능 피처를 만들었던 부품을 삽입하시고요. 물론 추가적인 세팅, 메이트 조건을 주시겠죠. 이렇게 삽입한 부품은 간단하게 지능 피처 삽입을 통해서
이제 미리 세팅되어 있는 제가 지금 세팅해 놓은 형상들을 그대로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으로 어셈블리 상에서도 라이브러리 부품들 또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3D 모델링 상에서 간단하게 형상, 피처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판금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폼 도구, 그 다음에 구조물 쪽 프로파일, 그 다음에 어셈블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능 부품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2D 도면상에서도 세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잠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 세팅된 요 폴더를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거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추가해 놓은 폴더 구조는 바탕화면에요. 립이라고 되는 요 폴더 하위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게 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파일 위치 추가만 해서 이 라이브러리 폴더를 그냥 선택해놓고 확인만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그대로 추가해놓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도면상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상 2D 도면에서는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크게 여러 가지 레벨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들 하나씩 스타일이나 즐겨찾기 유형식으로 세팅해 놓은 내용들을 2D CAD 쓰듯이 블록으로 저장해 놓거나 또는 라이브러리를 저장해 놓고 하나씩 끌어다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 내용들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질문을 받고 오늘 세미나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도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작업이 돼 있는 도면을 오픈을 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2D 도면 세팅, 라이브러리 세팅을 미리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용접 기호 같은 부분도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부분을 이제 오른쪽에서 그대로 드래그 드롭을 통해서 해당 위치,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클릭만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삽입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노트나 주기, 주석 부분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배치시키는 부분을 통해서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파트 레벨이냐 또는 가공품이냐 구매품이냐 또는 어셈블리 레벨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도면별로 진행되는 주기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타이핑 하시는 것보다 미리 도면 템플릿으로 세팅해 놓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 시에 그대로 끌어다 놓고 사용하시는 부분이 훨씬 더 시간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표면 거칠기나 이런 부분들도 사용자가 미리 세팅해 놓은 내용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그냥 끌어서 가져다 놓기만 하면은 해당 내용이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쉽고 간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2D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간단히 좀 빈 도면을 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D 도면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솔리드웍스에서는 다양한 주석 표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용접 기호를 통해서도 세팅을 하고자 하면은 용접 기호를 뭐 전체 둘레냐, 뭐 현장 둘레냐, 뭐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세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용접 기호를 상당히 많이 쓴다. 이 용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기호가 거의 도면의 대부분이다. 그러면은 간단히 세팅한 이후에 해당 기호 또는 뭐 노트 우클릭 하신 다음 라이브러리의 추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환경적인 부분은 다 동일해요. 이렇게 해당 오른쪽에 추가한 폴더 구조, 그 다음에 해당 하위에 들어가 있는 용접 구조물, 지금 용접 기호죠. 용접 기호를 가서 내가 이 스타일로 뭐 AAA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자는 도면상에서 해당 부분을 그대로 끌어서 가지고 와서 필요한 부분에 배치만 시켜주면 그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용접 기호도 마찬가지고요. 표면 거칠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물론 노트 부분도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 작성한 내용들을 뭐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클릭해서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해놓고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된 부분이 제가 폴더 구조를 조금 보여드리면은
자,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제가 피처 라이브러리로 세팅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듬질 표시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판금 쪽 폼 도구 구성해 놓은 부분, 2D 도면에 노트, 그 다음에 지능 피처, 어셈블리에서 삽입되는, 그 다음에 용접 기호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히 세팅만 해놓으시게 되면은 사용자들은 회사에서 한 번만 세팅해 주시게 되면은 이 폴더 그대로 공유를 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하나만 딱 세팅이 되어 있다면은 회사 누구도 나와 같은 표준품의 라이브러리를 쓰고, 그 다음에 내부 규격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쉽게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솔리드웍스 라이브러리 활용하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조금 어떻게 쉽게 구축하고 세팅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월 달에 진행한 첫 번째 온라인 세미나 솔리드웍스 라이브러리 구축 및 세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스 시스템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자료도 화면에 보시는 각 콘텐츠를 통해서 충분히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2월에도 다른 내용을 통해서 온라인 세미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